네, 오늘 건설 지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10월달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건설 지출은 단순히 건설 산업에 쓰여진 돈의 총 합계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바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상태를 단번에 가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매크로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좀 오랫동안 경험이 쌓이신 분들은 이 건설 지출 데이터에 대해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지출은 주택 분야를 포함해서 상업과 산업 분야죠. 개발 투자 관련된 부분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더불어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따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다 숫자로 녹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건설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AI와 관련된 투자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 지출을 보실 때 단순한 건설 산업에 쓰여진 총 합계다 이런 정도의 개념보다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먼저 헤드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10월 건설 지출은 2조 1,73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데이터는 직전달 데이터가 많이 수정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직전달도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90억 달러가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YY 흐름 보시면 4.96% 증가죠. 직전달에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MOM 흐름도 0.43% 증가합니다. 직전달에 비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뚜렷하게 둔화 추세에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변화에서도 추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건설 지출 중에는 비주거 건설 지출 분야를 빼서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인데 결국 이 부분이 IRA라든지 칩스법 등 기업들의 이제 AI 투자 관련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녹아 들어간 그런 결과치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10월 비주거 건설 지출이 총 7,423억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직전달 상향 수정이 되었지만 거기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고, YY 흐름 보시면 뚜렷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10월달 3.46%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MOM은 마이너스 0.28%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MOM 변화 보시면 이 구간이죠. 빨간색 음영 구간은 미국의 IRA라든지 칩스법 등을 통해서 재정정책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리쇼어링 효과가 나타났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는 제조업 건설 지출의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 이후로는 상당히 감소율이 꺾이면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감소세로 전환된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은 선거 불확실성의 영향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10월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데이터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제 생각에는 이 감소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기준 시점이 보시게 되면 23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을 놓고 볼 때는 단순히 선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캐펙스 지출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까? 이 시기가 너무 멀다 이거죠. 따라서 단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만 해석되기에는 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비주거 시설 봤는데 이 부분을 제조업 분야만 더 특정해서 보더라도 사실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고 제조업의 붐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재정 지출도 늘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지만 사실 숫자로 데이터로 결과치로 놓고 보면 기대보다 한참 미치지 못한 미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주거 건설 지출과 비슷한 흐름이죠. 이 제조업 건설 지출은 총 2,361억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직전달도 상향 수정이 되었고 사실 직전달에 비해서 큰 변함이 없는 그런 위치를 기록을 했고,
YY는 16.55% 증가, 직전 달은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거기서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MOM은 마이너스 0.05% 감소거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2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은 둔화 방향으로 계속 추세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 주거 부분의 건설 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주거죠. 상업이라든지 산업 분야의 투자 지출, 기업들의 캐펙스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은 주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 9,34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보시게 되면 YY 소폭이나마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더라도 지금 0.88%에 위치를 했지만 지금의 위치가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에 횡보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8월까지만 하더라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듯 했지만 9월부터 큰 폭의 상향 수정이 나타났고 이번 10월 데이터까지 증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끝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둔화 정도의 속도의 문제지 이게 실제 방향성이 달라질 정도로 주거건설 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 흐름에서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주거 건설 지출 좀 더 특정해서 제조업 건설 지출에 대한 흐름이 리쇼링이다,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찾아올 것이다, IRA 칩스법 등 다양한 재정정책 지원 효과로 지금 상당히 미국 경제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기대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미국 내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리쇼링 정책 효과도 보시는 것처럼 둔화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의 전반적인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지출이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전력 지출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AI 데이터 센터는 많이 지었지만 그에 공급될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데이터 센터 캐펙스 지출에 대한 부분은 주춤하고 대신에 소프트웨어, AI 관련 소프트웨어로 시장의 관심이 넘어갔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달 전부터 계속 드렸고 그런 덕분에 관련 섹터에 대한 밸류가 상당히 고평가된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건강하게 AI 관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저금리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환경 변화가 필수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적으로 투자 판단이 빠르고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 내부 현금이라든지 투자 자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한번 성공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기업 주도의 AI 투자가 활성화되었던 국면이고 그 외에 나머지 전반적인 제조업 상황은 최근 산업 생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PMI에서도 우리가 재차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AI 내러티브가 실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경제를 주도해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논리가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 공급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전력 공급은 왜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냐? 초기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하죠. 한번 결정하면 완공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렵게 지어놓으면 또 오랫동안 쓰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제약도 있고 규제 승인도 복잡하기 때문에 AI 캐펙스 지출처럼 빠르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투자 회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번 지으면 철수도 어려워요. 수요 예측도 까다롭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PF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높은 금리에서는 사실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제 기업들이 단행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이 AI 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돌아가는 이 환경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전력 지출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직전 달보다 더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달이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지만 이번 달은 4%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MOM 보시더라도 특별한 방향성 없이 어느 정도 증가 속도가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얘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전선 종목에 대한 밸류가 상당히 먼저 움직인 경향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는 전력 사용 효율이 낮다. 한마디로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전력 부분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섹터가 많이 움직이긴 했으나 중요한 건 실제 전력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금액이 크고 한번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회수 기간도 길고, 따라서 현재 높은 금리 환경에서 PF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전력 부분 투자는 이래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AI 캐패시티주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뒷받침되는 전력 건설 지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출은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결국 반도체 섹터가 다시 전반적인 부진 상태로 이어지는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AI 산업 시대를 도래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저금리 환경 변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오늘 건설 지출 관련해서 미국 현재 경기 흐름 살펴봤고, 특별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IRA라든지 칩스법 등의 재정 지출 지원 효과가 상당히 부진하고 수세적인 둔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비주거 건설 지출, 전체 산업 섹터의 투자 지출도 마찬가지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은 전력 건설 지출의 흐름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이 부분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AI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고금리에서 저금리라는 환경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